안녕하십니까? 항공법규 이번 시간은 5주차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5주차 첫 번째 시간은 항공안전법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항공기 운항에 관한 사항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항공기 운항의 국가 항공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항공안전 프로그램이 항공안전법 제5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 8월 27일 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예방 조치 선제적으로 안전에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항공안전 프로그램 첫 번째, 국가의 항공 안전에 관한 목표. 항공 안전에 대한 그 국가의 목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 안전은 항공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대량으로 큰 사고가 벌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항공 안전 사고 제로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1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기 운항, 항공교통 업무, 항행시설, 운영, 공항 운영 및 항공기 설계, 제작, 정비 등 세부 분야별 활동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항공기 사고에 준하는 그런 사고를 말하는 거죠. 항공안전장애 등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네 번째, 항공안전을 위한 조사 활동 및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개정 후에는 삭제가 됐는데 잠재적인 항공안전 위해 요인 식별 및 개선 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정기적인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세부적으로 더 보완이 돼 갖고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안전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 후 보면은 내용은 일부 이제 비슷하지만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공 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 목표 및 조직 체계, 항공 안전 위험도의 관리. 그렇죠. 선제적으로 항공 사고에 대한 그런 위험도가 환경이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면서 위험도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항공 안전에 대한 보증, 항공 안전 증진 사항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개선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관제사 표준교재에서 발췌된 내용인데요. 항공안전 프로그램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사고 후 조치 중심의 국가안전 감독에 사고 예방 관리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고 후의 조치보다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방지하는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고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함으로써 사고가 나는 걸 미리미리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전통적 안전감독 체계, 정부가 운항 현장에 체계적인 안전규정 제공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국가 항공안전 프로그램, 즉 안전규정의 철저한 준수, 그렇죠. 안전에 대한 거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거는 철저한 준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항공기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항공기 사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사소한, 아주 미미한 부분에서도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정비 과정에서도 말 그대로 이 볼트 너트 하나 느슨하게 돌린 과정에서 이 항공기가 비행을 하면서 큰 영향을 받으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있듯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변하는 운항 환경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개발한 안전관리 방식. 그렇죠. 체계적으로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운항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죠. 뭐 비행장 주변에도 그렇죠. 일단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뭐 주변에 여러 개발로 인해서 이 운항에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요소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 방식을 도입을 해갖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카오 최우선 안전 정책입니다. 국가 항공안전 프로그램 수립 운영을 글로벌 항공안전계획의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국가 항공안전 프로그램을 국제 기준으로 본격 적용을 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소에 2013년 7월에 이제 신설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아이카오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협약이나 이런 부분은 법에 반영을 시켜갖고 똑같은 법제화를 시키면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정착을 시킨 겁니다. 다음에 이제 안전감독 체계의 정의 및 구성 요소인데 아이카오 국제 기준입니다. 아이카오 국제 기준은 국내, 국제 다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항공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및 조직이 안전 관련 국내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국가가 항공 종사자 및 서비스 제공자가 안전 관련 법 규정 등의 준수 여부 확인 및 관리하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항공안전 감독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공안전 감독 요소는 아이카오 국제 기준의 감독 요소하고 주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요, 기본 법령의 주요 내용은 국가의 항공 수준과 환경에 적합한 항공 법령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규칙으로는 기준, 항공안전 기준, 항공안전 표준 절차, 항공안전 기술 기준 등을 세부 규칙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감독 기능으로서는 항공당국의 조직 및 재정 지원이 필요하죠. 일단 조직을 정비를 하고 거기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지만 안전감독 요소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거겠죠. 거기에 따른 이제 전문 인력도 필요합니다. 안전 담당 직원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을 실시하면서 안전 감독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잡아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또 기술 지침을 한번 볼까요? 기술 지침에는 표준 기술 지침서 및 매뉴얼 등이 망라가 되어 있고요. 면허 인증 요소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자격 증명, 항공사 운항 증명, 공항 운항 증명 등 여러 가지 면허 인증에 대한 그런 요소를 감독할 수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감독은 적절한 안전감독의 실시입니다.
이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실시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 때를 놓치게 되면은 그게 누적이 되면서 크나큰 안전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안전감독을 실시를 하면서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전문제 해결 요소 부분은 안전감독으로 확인된 그 위해 요소에 대한 해결 능력입니다. 안전감독으로 확인된 위해 요소가 있을 때는 즉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운항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랬을 경우에는 전체 스톱을 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항공고시법입니다. 이제 노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항공고시법에 이제 수시로 이 항공안전 프로그램 또는 이제 비행운항 관련 종사자들에게 이 공고하는 이제 공고 내용입니다. 알림 내용이죠. 비행운항 관련 종사자들에게 반드시 적시에 필요한 때 인지시켜야 하는 정보를 수록하여 전기통신수단에 의해 배포하는 공고문입니다. 알림문입니다. 항공시설 업무 절차 또는 위험의 신설, 운영 상태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렇죠. 항공시설이나 업무 절차 또는 이제 위험적인 요소가 새로 생겼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에 관한 정보를 몰랐을 경우에는 위험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미리 공지를 함으로써 인식을 하고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고입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 정도 가고요. 공고 상황이 3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항공정보 간행물 보충판으로 추가적으로 알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그 항공 안전관리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15년을 주기로 항공교통의 규모가 2배씩 증가된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항공교통의 규모가 2배씩 증가가 되고 여러분들 이제 드론 정보공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더 큰 항공적 환경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항공법규에서 배우는 부분은 대부분이 이제 일반 항공기에서 적용되는 그런 법규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그 초경량 비행 장치에 대한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적용을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배우고 있는 과정이죠. 앞으로는 이 무인기 드론 또는 UAM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항공교통 규모가 상당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 저비용 항공사 중심의 운항 형태 전환 및 위협 요인 출현이 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운송 환경에 대한 정부의 실시간 대응이 어려움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의 직접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죠.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 체계, 이런 부분도 안전관리 시스템에 담아야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활동이 수행에 필요한 체계적인 규정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안전관리 시스템 국제기준, 아이카오 국제기준의 안전정책과 목표, 안전위험도 관리, 안전보장, 안전촉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안전정책과 목표, 관리 약속 및 책임, 안전책임, 핵심 안전요원의 임명, 비상대응계획의 조정,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서화 이런 부분도 같이 국제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이어서 계속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안전위험도 관리, 위험 요소의 확인이죠. 그리고 안전위험도 평가와 완화, 안전위험도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그러면은 완급을 조절을 하는 거죠. 완화시켰다가 조금 타이트하게 조였다가 이 적절한 텐션을 유지를 하는 거죠. 안전보장, 안전수행 모니터링과 측정입니다. 변화의 관리, 안전관리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안전 촉진, 훈련과 교육을 해야 되겠죠. 안전 관련해서 또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정부 안전관리 체계에 적응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요. 국가 항공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기준을 아이카오에서 채택한 국제기준을 채택을 해갖고 적용을 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국가 항공안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제,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 목표 및 조직체계,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항공안전 보증, 항공안전 증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죠. 다음에 제작, 교육, 운항사업 등의 시작 전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및 운영에 필수적 요소가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형식, 형식에 따른 이제 부가증명도 있고 제작 증명, 기술, 표준품, 형식 승인 부품 등 제작자 증명, 항공 종사자 양성을 위해 지정된 전문 교육기관에 대한 부분, 항공교통 업무 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부분, 운항 증명을 받은 항공운송 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 사업자에 대한 부분, 항공기 정비업자로서 정비조직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부분,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 국외 운항 항공기를 소유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국토부 장관 승인 및 운영 필수 요건이죠. 또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하는 항공운송 사업자가 구축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비행자료 분석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 장착 및 운영 절차, 비행자료와 분석 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비행자료의 보존 및 품질 관리 요건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이런 부분 자체에 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를 이용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나 한번 볼까요? 레이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 설치 및 운영 절차, 레이더 자료와 분석 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항공안전 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국가의 안전정책 및 안전 목표가 있습니다. 국가의 위험도 관리, 국가의 안정성과 검증, 국가의 안전관리 활성화, 국제기준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 부분,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운전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이런 부분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망라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위험도 관리, 안정성과 검증, 안전관리 활성화,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안전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그렇습니다.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죠. 정책하고 목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관리 차원에서 위험도 그 다음에 안정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거죠. 안전관리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안전관리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비활성화시킨다 그러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밖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그런 사항을 수시로 이 시행규칙을 통해 갖고 늘 수가 있는 거죠. 자, 국가의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를 한번 볼까요? 자, 항공안전 프로그램이 마련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항공안전 분야의 법규 체계죠. 그렇죠. 항공안전 조직의 임무 및 업무 분장, 항공기 사고에 준하는 준사고, 항공안전 장애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인데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만들어야 될 부분이죠. 자,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항공안전 분야의 법규 체계, 이런 부분은 이제 최고 경영자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항공안전 조직의 임무 및 업무 분장, 안전관리 관련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요. 항공기 사고나 준사고, 항공안전 장애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총괄 안전관리자의 지정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포함시킬 수가 있고요. 또 위기 대응 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매뉴얼 등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관련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안전 프로그램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의 운영 요건, 그 다음에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통한 안전성과 관리 절차. 여기에 이제 그 서비스 제공자에 이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위험 요인의 식별 절차에 관한 사항, 위험도 평가 및 경감 조치에 관한 사항.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안전 감독에 관한 사항, 안전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공유에 관한 사항인데요. 안전 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죠. 변화 관리에 관한 사항, 그렇죠.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사항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야죠. 항공안전 관리 시스템 운영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도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 의견 교환 및 안전정보의 공유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 훈련, 의견 교환 및 안전정보의 공유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그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이 되고 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사항으로 서비스 제공자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항공안전에 대한 의무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의무 보고 대상, 항공안전 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 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51조 제1항에 또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에 항공안전 의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 방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 이 항공안전 의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항공안전 의무 보고를 통해 접수한 내용은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일반에게 공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요. 항공안전 의무 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항공안전 의무 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항공안전 의무 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시킨다. 당연하죠. 이런 부분까지 항공안전 의무 보고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렸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은 항공기 운항의 국가 항공안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항공안전 의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1교시 학습과제를 알려드리면은 국가 항공안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8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서술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항공안전 의무 보고에 대해서 서술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분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 스스로 개념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다음 시간에는